4. 시고지 귀신지 정상. 까닭에 귀신의 사정과 실상을 안다. 글자 그대로 풀이죠. 정기 의무하고 유언 위변하는 이치를 알기에 귀신의 사정과 실상을 안다는 말이다. 네, 앞에 설명했죠. 유언이 떠돌 이치와 원혼들이 원수를 갖고 해서 변화를 일으킨 이치를,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귀신들의 사정, 원한이 있든가 아니면 세상을 떠들고 싶은 욕망이 있든가 그런 사정과 실상을 안다는 말입니다. 정과 기가 천지만물을 이루고 생사를 오가는 이치와 유혼의 상천의 예정이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정을 아는 까닭에 귀신들의 사정과 상황을 안다는 뜻이다. 남이장군의 일화. 남이장군의 일화. 남이장군이 아직 젊었을 적에 길을 가다 우연히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젊은 처자를 보았는데 원혼이 그녀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해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공부자라는 얘기예요. 해안이 열린 공부자. 보통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본 거죠. 당시에 남이장군이 16세인가 나이가 10대였어요. 어렸는데 어려서부터 일찍 공부해야 공부도 빨리 잘 됩니다. 예. 원기가 왕성해져 버려요. 어릴수록.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해안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즉 남이장군은 해안이 열린 정신공부자였다는 말이다. 정신공부가 이렇게 양반가에서는 계속 전해져 왔었어요. 정신공부로 능력 얻은 양반들이 등용이 되고 당연하죠. 범인과는 능력 차이가 천양지차입니다. 평범치 않으니라 그 처자의 뒤를 따라갔는데 양반가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곧 안에서 곡소리가 나고 소란스러워졌다. 이미 이러한 사단이 발생할 줄 알고 그 처자의 뒤를 쫓아온 남이장군이었다. 남이장군이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하인을 부르니 하인 종복이 나와서는 지금 내 실에 사단이 발생해서 객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오늘은 물러가시고 다음에 나오십시오 한다. 과거에는 능력자들이 식객이라고 그래서 명문세도나 이런 데서 식객을 받아줬어요. 빈 방들도 있고 집에 들어와 있으면 식사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보고서 이제 별 시원찮은 사람이면 바로 내보내든가 어떻게 해야겠죠. 근데 여기 나와보고 하면은 이제 공부되신 분들이 서로 이제 알아보거든요.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면 이제 있고 어디 간다고 그러면 여비도 주고 이랬어요. 대접을 잘해줬어요. 인재를 모으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면 천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식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남이장군이 자초지종을 말하니 당시의 상황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지라 하인은 감히 무시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고했다. 권남입니다. 권남의 여식입니다. 세조 옹립한 1등 공신이었어요. 쌍두마차입니다. 사실은 한명회가 모사였고요. 전체 일을 주관했어요. 한명회도 정신공부자인데 둘이 동문속한 불알친구인데 한명회는 그 한명회 할아버지가도 공부자신데 알아보고서 태어났을 때 칠삭동이라 아주 볼품없이 태어났어요. 칠삭동이라 한명회가 여물지 않은 거지.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그래서 얼굴은 볼품없고 막 그랬는데 보고서 이제 전생을 보고 한 거죠. 그래서는 그 자기 양반들 1000년을 이끌어간 가문의 기둥이라고까지 자랑을 했을 정도로 실제로 공부 많이 나왔어요. 한명회 정상기는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뛰어나니라 그 할아버지가도 보고 알아본 거예요. 미대까지 가서 봤는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가문으로 보면 엄청 성공을 했죠. 최고 명문관공이니까 가문을 이렇게 세웠었죠. 그러다 나중에 부관참시도 당했습니다. 한명회는 그 집은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권남의 집이었고 그 처자는 권남의 여식이었다. 권남은 일찍부터 수양대군의 최측근으로서 수양대군을 세조로 옹립한 정난의 주역이요 1등 공신이었다. 더구나 수양대군의 장자방으로서 정난을 기획하고 성사시킨 당대 최고의 모사인 한명회와는 동문수학관 불알친구이자 둘도 없는 벗이었고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천거한 이가 또한 권남이었다. 지구일을 막론하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말이다. 권남은 갑자기 쓰러진 딸을 두고 속수무책이었다. 범인이라면 까닭도 알 수 없을 것이고 대책도 없었겠지만
남이 장군은 사단의 근원인 원혼을 쫓고 처자를 구할 수 있었다. 알고 쫓아간 거니까요. 보통 일은 아니죠. 원혼이 올게 하는 건 뭐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거니까. 예. 귀신도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 복수한다고? 그걸 느낍니다. 마음을 읽어요. 원혼이 그러니까 해코지 한다는 거를 읽은 거죠. 그러고 이제 쫓아간 거죠. 절대 못 숙여요. 그래서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다 읽습니다. 말로 아무리 가만히 설매터도 본심이 뭔지를 그냥 알아요.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딴 뜻을 갖고 있으면 말로만 딴 소리 하는 것도 그냥 다 알아듣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예. 범인이라면 까닭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대책도 없었겠지만 남이 장군은 사단의 근원인 원혼을 쫓고 처자를 구할 수 있었다. 당시 둘 다 결혼 정년기였고 되게 일찍 그때 좀 조혼했어요. 20 되기 전에 되게 결혼을 했죠. 가문이 또한 격이 맞는지라 둘은 혼인을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남이 장군은 권력자인 권남의 사위가 되었다. 남이 장군의 가문도 왕족 사위죠. 전대였는지 어쨌든 그런 격이 높았어요. 정식 공부다 봐서 남이 장군도 회한 열린 정도니까 공부가 많이 나간 거죠. 어려서. 근데 이렇게 이제 가문도 이제 격이 맞고 딸 생명의 은인인데다가 공부자인 거 알아본 거 아니에요? 특히 정난을 일으킨 거였기 때문에 혈맹이에요. 서로 목숨 걸고 한 거죠. 세조가도 한 명의 집도 찾아가고 권남이도 찾아가고 그랬어요. 파탈했어요. 세조로서는 정당성이 좀 부족했고 그리도 여러 차례 반란이라고 그럴까 그걸 바로 잡으려고 단종 저거잖아요. 그런 거라 사건이 두고두고 많았습니다. 사실은 세종 때 집현전에다가 공부자 뛰어난 인물들 많이 모았어요. 뭐 사육신, 생육신 그때 굉장히 세종 때 문화가 꽃폈잖아요. 한글도 표현했지만 그 뒤에 많습니다. 치국이 뭐 이런 것도 시작하고 과학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조가 거기서 반란을 자꾸 일으키고 하니까 집현전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큰 손실이에요. 나라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남이 장군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사위도 됐지만 원혼을 쫓았잖아요. 원혼은 쫓는다고 원한이 풀리지 않아요. 풀으려고 했는데 못하게 방해했죠. 그 방해한 사람 가지고 원한이 옮겨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권남 딸도 그렇게 오래 못 살고 먼저 갔어요. 굉장히 승승장구했어요. 혈맹 최측근에 천거한 거고 가문도 괜찮고 공부자고 인재하냐? 등용 안 할 리가 없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등용해갖고 성동이 등용해도 중용했어요. 남이 장군을. 남이 장군이니까 나이도 안 많았는데 일찌감치 잘 나갔죠, 굉장히. 근데 서울 출신의 유자광이 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근데 그게 반대 세력들 세력 싸움 같은 거야. 그거에 사실 밀린 거라고 볼 수 있어. 모함인 줄 뭐 당연히 알았지 몰라요? 구할 수 없는 뭐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어요. 원한이 옮겨갑니다. 뭐 별거 아닌 것이 시가 쓴 거를 그거를 큰 뜻 못센 거로 그렇게 했고 그게 뭐라서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그 선비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저가 높았죠. 그것 때문에 사사건건제 많은 말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역적으로 몰려서 30 초반에 33대인지 저 일찍 죽었어요. 남이 장군이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사실은 공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장 쪽에서도 정식 공부가 있어서 법들이 있어서 전해진 대로 옵니다. 있는데 그거 아니고도 정식 공부 뿌리가 계속 있었어. 그 뛰어난 인물들이 정치 나가고 했던 거 아니야? 가문 높은 가문 당연히 그랬겠죠. 성공하면 등용되고 했었겠죠. 양반으로. 되게 양반 쪽에서 공부들 선대로부터 그 맥이 이어져 있고 공부자의 맥. 그 공부들도 어려서부터 배우고 전성대 내려왔으니까 계속 만년을 내려왔으니까 그 공부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몇 개 그럽니다. 알려진 사람들이 몇 개 죄 그래요. 계제들이 있어요. 김삿갓도 3개라는 겁니다. 율곡이 선생이 정오계인데 원래 그 본신이 노자님이에요. 이름이 같아. 그리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점지를 받은 거지. 율곡 선생 아버지가 조정에 출사해 있었잖아요. 본댕 강릉인데 받은 거야. 현몽으로 꿈으로 내려온다고. 그 가문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노자님 후손이었던 거야. 그 가문인 거예요. 알려준 거지. 난 내려갈 거다 이런 식으로 현몽에 나와서. 옛날에 서울도 엄격했잖아. 뛰어난 인물 나오는데 첩의 자식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본처 있는데 강릉으로
알고 부랴부랴 갔어요. 일화가 있습니다. 전해진 일화입니다. 그거를 또 어떤 선녀가 그거를 알고 노다님 그걸 자기가 받으려고, 그럼 독이 크잖아. 들려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뿌리치고 본가로 가서 관계를 하고 태어난 겁니다. 이 율곡이인 선생이. 그리고 봉우수 스님도 말씀하셨죠. 제가 그 뜻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갈 수 있었을 건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공부 많이 못 갔다고. 그러면서 쫓아가 보신 거예요. 율곡 선생께서 태어나서부터 그걸 쭉 보신 거야. 그러고서는 너무 일찍 출사를 해서 공부를 더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때 막 저거 하고, 그래서 출사를 너무 일찍 하고 정치에 그러느냐고 공부가 못 나갔다.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좀 더 늦게 나오셨어도 됐는데 일찍 나오시는 바람에 공부가 거기서 멈추고 더 못 나갔다. 대성이까지 가실 그릇이었다.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분도 일하러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대비해서 구봉 선생님도 그때 내려오셨고, 구봉 선생님은 부처는 분에서 부하천전 분신입니다. 구봉 선생님에 대한 일화도 있어요. 봉 선생님께서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대성인이 되시면 성지순례를 해요. 성지순례라는 게 지금은 메카라고 그러죠. 기독교 쪽하고 뭐 그쪽들은 거기 방문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서 공부하시던 자리에 가서 그거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도 법이에요. 법이 있어요. 그게 성지순례예요. 공부하시는 거 보고 어떻게 했는가 보고 진짜 성지순례냐면 그거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천산에서 공부하셨다. 공부 자리가 있다라고 아주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보셨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렇죠? 가보신 거죠? 네, 성지순례로 가서 보신 거예요. 쟤 보셨어요. 이렇게 봉구 스님은 그냥 대성인만도 아니시고 한백어머니의 후신이 임무 역할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말씀도 해놓으셨어 사실은. 그렇다라고 말만 안 했지 해놓으신 것 같아. 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디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성인들 계시면 찾아가 보신 거예요. 예, 구봉 선생님도 대성인이시고 봉구 스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봉구 스님께서 구봉 선생님 본가가 파주 쪽이에요. 거기에 추모비도 세우고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동호인 중에 하나도 그걸로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파주에 가서 참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내막을 좀 알죠. 근데 봉구 선생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구봉 선생의 원신이 우주 2인자인 거예요. 1인자가 한백엄이신 거고, 그러니까 이번 일이 우주 초유의 정신 개벽기인데 그 시작 발의를 구봉 선생님이 하셨고 5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 임무가 사정이라고 해서 조사입니다. 사전조사. 그거를 임진왜란 당시에 수백 년 먼저, 지금부터 벌써 얼마야? 500년도 더 차이 나죠?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국난의식 상치센터 알아요. 임진왜란 알고 상치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상처니 막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난의 시기, 우리 고난의 시기고 그것도 공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멸망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인 거지. 상처 그런 것도 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멸망은 하지 않았죠. 퇴치했죠.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국난을 저거 하느냐고 일꾼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 봉선생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부 다 구봉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준 거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그 이신의 그 가문에서는 자기네 뭐 선조가 이순신 장군이 직접 설계도 그랬단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상천의 도서관에 가면 발명들이 쭉 있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날개가 뭐 몇 개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구봉 선생님께서 내놓으신 거는 날개가 몇 개짜리였는데 공부가 모자라서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날개를 몇 개 빼고 그거를 한 게 그거였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홍은수 스님은 그 역사적 그게 뭐가 있으면 다 쫓아가셨어요. 가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많죠. 그리고 구봉 선생님 태어나실 때에 대한 일화도 말씀하셨는데 태어나시자마자 깐난 얘기죠. 생이지지로 태어나셨어요. 구봉 선생님도. 예, 생이지지로. 그러니까 다 알고 내려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언제 스승마서 언제 배워서 그렇게 그랬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성인은 아무도 없었고 봉수님도 생이지지로 내려오셨죠. 당시 성인 없었잖아요. 생이지지로 내려오신 거고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태어나시자마자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거야. 영혼이 큰 거야. 영혼이 크시게 오신 거지. 영혼 자체는 큰 거지. 그래가지고는
오시자마자 주위의 기운도 쫙 빨아들였대요. 깐난애기 때. 그래가지고 인근 심리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답니다. 그건 진짜 보통 능력 아니죠. 신이 다르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 마찬가지로 선부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선부가 우도 방주가 일종 선생님이라고 봉우 스승님이에요. 저한테는 사조벌 되는 거죠. 나 연대 그 당시도 많은 우도 방주라고 그래요. 이거 정신 공부에 우도하고 좌도가 있거든요. 좌도는 이제 차력 쓰고 뭐하고 술법 쓰고 하는 그쪽 공부. 주로 전쟁터 나가고 그런 장군들 이 좌도 힘쓰는 공부가 좌도 공부고 주문입니다. 되게 방술이고. 그리고 우도 공부는 우리 정신 쪽, 이 정신 공부를 뜻해요. 그것도 정신 공부 쪽인 건데 어쨌든 뭐 기운 사서 하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좌우 좌전 문부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반하죠. 문반 무반 그래요. 정신 공부를 그 좌도 쪽으로 하면 그게 무반이고 문무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라는 말이 어원이 정신 공부에 있는 거예요. 양반이라는 말 자체가. 또 이종 선생님이 봉무 스승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봉무 스승님 어리셨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시험하고 그것도 봉무 스승님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 옮기는 무슨 병, 삐병인가 뭐 옮기는 병, 전염병 시험하신 거야. 사실 봉무 스승님이 알고 계셨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알고 계셨다고 말. 네, 그렇습니다. 시험한 거 알고 계신 거야. 며칠이더라? 양반가는 원래 식객들 다니고 모셔가지고 가서 아는 척을 하신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보느냐고 그러신 건데 극진하게 이제 하신 거지 알고서 제자 합격 그래갖고 제자로 생애주지라고 뭐 이름 날렸으니까 어휴 천하의 유명한 생애주지셨어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알려져가지고 3세에 이미 사도삼경을 달달달 다 외웠다니까 알려줬어요. 그 당시 생애주지는 1900년생이세요. 봉우 스님밖에 없었고 당시에. 그래서 조선 팔제사라고 그래서 조선 팔제 우린 조선이라고 해서 나라 이름이 조선이 아니어도 조선이라고 했다고. 세상 천하를 얘기하는 거야. 우린 기록 조선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름도 왕조의 이름도 조선 왕조 실록을 하지. 나라 국명이 조선이 아니고 조선 왕조 실록에 다. 그다음에 그게 한조선이고 무슨 조선이고 한 거지. 그런 거예요. 궁금해가 그렇게 계속 이어져 있었고 그렇게 계속 근세까지도 구한마리도 100명 있었다고 했어요. 100명. 그랬어요.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고 봉수진 말고도 뇌종양이셔가지고 미국으로 수술하기로 잡혀 있었고 날짜는 잡아놨는데 이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제자가 모든 일 전화기도 다 받고 일도 그렇고 다 하고 알아서 다 하고 있었던 거야. 환자시니까 그때 뇌니까 신선도 걸립니다 그런 거. 신선이 뭐 걸려?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다 살기 일어나 봉수님이도 다 죽었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살아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느 강의에서도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고칩니다. 죽을 고생도 많이 하고 공부가 쉬운 게 아니라 신선도를 많이 해요. 정식 공부. 계좌 올라갈 때마다 시험하고 엄청나게 해요. 그런 겁니다. 충분하신 거예요. 정식 공부는 계급이에요. 진짜 계급이에요. 서양 쪽 쟤네들도 뭐 어떤 얘기 하더만 뭐 점수가 뭐 몇 점이고 사람의 보통이 뭐 몇 점인데 200점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비슷한 유사한 얘기를 하더라고. 계급 얘기를 하더라고. 계급 있어요. 실제 있어요. 영은 우리 사람 아직 못 됐다니까. 대성인이 진짜 사람이에요. 대성인이. 근데 우리 역사에 대성인이 얼마 알려진 건 얼마 안 되죠? 알려진 거 말고 있어요. 우리는 더 많고 성인들. 유불존이 노자님, 부처님, 공자님 제물이고 뭐 중국에서 우리가 공자 우리 전다고 떠드는데 아 중국 따로 없었다니까 그러네. 그거 다 우리였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또 걔네 가짜로 만든 역사에서도 적혀 있는데 뭐 25사라는 거 가짜 만들어진 건데 거기도 공자는 산동성 곡부연 출신이므로 공자는 동인이다. 곡동인이 동인 땅이거든. 공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동성, 산서성, 하북성은 우리나라 땅이 아닌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 중국이 있었다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없었다고. 대성인 말씀이에요. 중요한 날 없었어. 우리였어 계속 그냥. 우리 거쳐 망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만들었다고 새로. 중국이랑 지금 이름 붙은 게 1945년 손문희가 중화민주공화국 그랬다가 모택동이가 중화인민공화국 그 중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48년에고 그 전에 언제 있었어 중국이? 없었어. 실제로 왕족들 임명대사전 보면 다 동이족이야. 월까지 동이족이야. 월나라 월남 하우 우임금 순임금 다음 우임금
고대. 우행금 후예요. 응우엔이라고 그래. 우씨 후손이란 뜻이야. 응우엔이라 성이. 그리고 그 더선조는 이게 고수 아들인 건데 순임금도 고수 아들이에요. 고수는 전국 고양시 밑에 제국고시 질걸? 고시야 같은 그 후손이야. 고수. 순임금은 보면 고모겠지? 그러겠지? 이복 동생이었어요, 우임금이. 근데 우임금은 그 치수한 콩으로, 치수. 중국, 거기, 그쪽은 중국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거기요. 중원호합 거기 있어, 지금도. 신라 가지고 중원호합 수수했어. 장안이었고, 수도가. 당시는. 역사에 다 있어요. 하도 외고시켜서 속지 마셔야 돼.